작년 10월 초에 지난 20여 년간의 인재 양성에 대한 저 개인적인 경험담을 담은 책이 200억 건축보다 사람을 키워라. 200억. 사람들이 누구나 돈 좋아하잖아요. 또 소중하고. 왜 200억이라는 표현을 했는지 이 책에 잘 나와 있습니다. 200억 건축보다 사람을 키워라라는 책을 출간했는데 지난 10월 달부터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셨습니다. 이 책의 리프린트를 준비하다가 이 책을 좀 사람들과 나눠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제가 중요한 챕터들을 좀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프롤로그에 왜 제가 이 책을 이 시점에 쓰게 됐는지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부분에 두 분의 추천서를 받았고요. 분당 중앙교회 담임 목사이신 최종천 목사님, 저하고 거의 한 30여 년을 같이 지내온 분이고요. 두 번째는 현재도 제가 같이 모시면서 일을 하고 있는 정운찬 전 서울대 총장님의 추천서 이렇게 두 장 앞쪽에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목차는 제가 이 책에서 총 3가지 이야기를 다뤘고요. 프롤로그 빼고 오늘은 한번 프롤로그를 제가 좀 보도록 하겠고요. 4번의 장학재단 이야기, 제가 깊이 참여했거나 제가 시작했던 장학재단의 4번의 이야기, 4개의 장학재단 이야기를 좀 다뤘고요. 제 2장에서는 청소년들에게 들려주고픈 이야기를 좀 담았습니다. 제가 이제 청소년기를 훌쩍 지나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또 때때로 강연을 하고 설교를 하는 입장에서 만약에 내가 그 시절이었으면 그렇게 살고 싶은 이야기들을 정리를 해서 청소년들에게 들려주고픈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제 3장은 부모와 교회를 위한 제안. 많은 분들이 1년에 한 번 정도 교회 기념일이라든지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인물을 키워야 되겠다, 사람을 키워야 되겠다라는 이야기를 나누지만 정작 바쁜 교회 일상과 또 개인적인 삶의 일상 때문에 이 이야기는 까맣게 잊어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키운다는 것은 특별한 장학재단 혼자 감당할 일이 아니고 결국은 부모와 교회가 같이 힘을 합쳐서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3장에는 부모와 교회를 위한 제안이라는 주제로 담아보았습니다. 프롤로그. 강원도 화천의 시골 농부신학자. 2016년은 내 인생에서 여러 이유로 의미 깊은 해였다. 그해 나는 쉰의 나이에 접어들었다. 2010년부터 7년 동안 나는 소록도에서 서울에서 소록도까지 왕복 1,000km의 거리를 170여 차례 오가며 자칭 머슴 정신으로 일했다. 그런 소록도가 100주년을 맞이했다. 또 30살의 나이로 1919년 3.1 만세운동 현장을 기록하고 세계에 홍보한 스코필드 박사가 한국에 들어온 지 100주년이 되던 해였다. 나는 2015년부터 스코필드 기념사업회와 같이 일했다. 여기에 더해 2가지가 내게 특히 중요했다. 첫째는 젊은 시절 망나니처럼 쏘다니던 삶을 정리하고 조금은 성숙한 인생의 이막을 구체적으로 찾기 시작했다. 그동안 나는 한국 기독교 유산을 학문적으로 정리해 국내외에 알리고 펀드를 구하기 위해 돌아다녔다. 한 달이 멀다고 기회만 되면 강연과 설교로 비행기를 타고 세계로 나다니던 삶에 지쳐버렸다. 둘째로 그렇게 지친 내가 강원도 화천이라는 시골로 들어오게 되었다. 대학에 들어온 이후 도시에서만 살던 내가 남은 삶을 이전처럼 살아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실천으로 작지만 한 걸음 뗀 것이다. 2016년에 그렇게 중요한 여러 일이 겹쳐 일어났다. 영적인 탈진, 삶의 공허함, 더는 버틸 수 없는 삶의 무게. 당시 나는 심한 탈진에 직면했다. 워낙 활동적인 성격에 일벌레처럼 달려왔는데 이제 몸과 마음과 영혼에 탈진과 공허감이 깊이 찾아왔다. 그동안 나는 세상을 구하고 한국 기독교의 틀을 새롭게 바꿀 인물이라도 된 듯한 착각에 사로잡혀 살아왔다.
아무도 내게 기대하거나 요청하지 않았는데도 말이다. 그런데 되돌아보니 어쩌면 껍데기만 덩그러니 남은 나 자신의 모습이 보였다. 한국 기독교의 신앙유산과 문헌을 정리하는 과정에 필요한 수많은 후원금을 모으기 위해 국내외를 돌아다니면서 받은 부담감을 내 몸은 누구보다 잘 기억하고 느끼고 있었다. 남에게 후원을 요청하고 많은 사람을 만나는 일은 그 자체가 스트레스인 경우가 많다. 어디 남의 호주머니에서 1,000원 한 장 얻어내는 것이 쉬운 일인가? 더군다나 40대 중반의 적지 않은 시간을 보낸 손양원과 소록도 사역은 내게 인간의 삶과 신앙의 진면목과 본질을 고민하게 했다. 동시에 내 외형적 능력을 훨씬 뛰어넘는 영성과 인격을 내게 강력하게 요구했다. 한편으로 50줄에 접어든 내게 아내와 아이들이 눈 안으로 오롯하게 들어왔다. 나 좋아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다 하고 돌아다닌 기간에 묵묵히 그 자리를 지켜온 아내의 모습이 아련하게 두 눈 속에 내 마음속에 들어왔다. 인재 양성을 한다고 수많은 일을 했지만 정작 내 아이들에게는 기본조차 챙기지 못했다는 죄책감도 결코 적지 않았다. 내가 그동안 쌈딱같이 살며 이룬 많은 것들이 순간 공허해 보였다. 말을 뱉어낸 대로 살지 못한 나 자신의 삶과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는 능력이 부족했다는 점도 안타까웠다. 참 바보처럼 살아왔다. 나를 믿고 유학시절 전공 부분의 실력을 북돋아 준 수많은 스승에게도 면목이 없었다. 그렇게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 같았다. 삶을 버텨낼 힘도 없었다. 어쩌면 나만의 로뎀나무가 필요했던 시점이었다. 농장 하나님의 선물. 기독교 역사, 중세 기독교와 수도원에 오랫동안 관심을 가져온 나는 마음 한편으로 수도사적인 삶을 늘 동경했다. 동시에 뜻이 맞는 사람들과 가까이 살면서 뜻을 나누며 삶을 더욱 값지게 보내겠다는 열망도 아직 살아있었다. 7월 비가 잔잔하게 오던 그해 여름 어느 날 춘천 조양교에서 목회하던 이병철 목사를 오랜만에 만났다. 춘천의 빵굼터에서 커피를 마시다가 이 목사가 내게 꼭 안성맞춤이라 생각하는 공간이 있다고 해서 화천의 어느 시골로 향했다. 그렇게 친구와 같이 온 장소가 바로 지금 내가 사는 보금자리가 되었다. 소나무로 둘러싸인 넓은 주차장과 친환경 목조주택의 펜션과 창고와 밭, 기도원이나 수련원 같이 참 넓은 곳이었다. 내가 평생 꿈꿔보지 못한 크고 멋진 공간에 매료되어 8월 중순에 임시 계약을 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이 공간을 처음 본 그달에 서울에서 속초로 가는 동서고속철도 사업이 국가사업으로 결정되었다. 그렇게 되면 그곳에서 새로 생길 화천역까지 차로 5분밖에 걸리지 않는다. 사실 가계약 후 어떻게 구매 비용을 감당할 것인지 조금도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나의 영과 육은 지쳐 있었고 절실하게 탈출구와 도피처가 필요했다. 다른 것을 생각하고 계산할 겨를이 없었다. 시간이 지나 사람들은 소록도에서 하도 고생해서 하나님이 김 박사에게 선물로 주셨다라고 칭찬해 주셨다. 하지만 나는 사역과 교회라는 속세를 떠나게 된 것 자체에 무엇보다 감사했다. 농부신학자, 흙과 자연 속에서 하나님 알아가기. 농장을 시작하고 첫 5년 정도는 일주일의 절반 정도를 화천 농장에서 보냈다. 농장에 머무는 동안 나는 주로 흙 속에 파묻혀 시간을 보냈다. 멍하니 흙을 만지고 풀을 뽑으면서 생각을 비우고 마음을 비우고 나 자신을 비웠다. 흙은 치료제였고 생명이었다. 내 두 손에 들어온 흙은 내게 이래라 저래라 지시하지도 강압하지도 않았다. 그저 마음속에 무엇인가를 우러나게 해주고 조금씩 느끼게 해주었다. 특히 2020년부터 시작된 코로나는 내게 공기 좋은 시골에 파묻혀 삶을 깊이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 자연은 내가 믿고 배운 대로 나를 품에 안고 치료했다. 2022년
가을, 농장에 발을 디딘 지 6년이 지난 시점에 나는 생활터전을 온전히 화천으로 옮겼다. 시골의 흙과 바람은 마법을 지니고 있다. 특히 농장 전체에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거의 친환경으로 농사를 짓는 것이 도움이 되었다. 몸이 다 살아나기 시작했고 생각과 정신과 영혼의 상태가 다시 꿈틀거렸다. 글이 진지하게 보이기 시작했고 책이 읽혔고 아내와 자녀들이 다시 보였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갈망이 옹달샘처럼 솟아올랐다. 나만의 일일 루틴은 보통 오전 11시에 시작된다. 댕댕이들을 챙기고 닭을 챙기고 내가 좋아하는 활을 쏘는 시간을 정기적으로 갖는다. 2시간 동안 그렇게 하나님을 묵상하고 나 자신을 되돌아본다. 이러한 일상을 통해 혼자 하늘을 보아도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벅차오를 정도로 몸과 마음이 점차 회복되었고 그 회복의 여정은 점차 깊은 맛을 내기 시작했다. 2024년 키아츠가 20주년을 맞이했다. 이 무렵에서야 나는 다시 어려운 책을 펴들고 강의를 시작하고 정성을 다해 글을 읽고 쓸 수 있었다. 지난 8년은 내게 덕지덕지 붙은 때를 어느 정도 벗겨내주고 나를 정화시켜준 시간이었다. 그리고 서서히 조명의 단계로 한 발짝 들어가고 있다. 수도사들이 하나님에게 이르는 정화와 조명과 완전의 3단계 중에서 이제 기본을 다지고 있는 것이다. 소박한 일터 영어학원 원장. 1994년 두레 연구원의 장학생이 되어 두레 공동체를 접한 이후 재정적인 측면에서 유학 시절 미국 학교에서 주는 장학금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후원에 의존해 살았다. 2003년 귀국해서 이듬해 키아츠를 세우고 한국 기독교의 집대성과 대동 여지도를 그리는 작업에 적지 않은 재정이 필요했다. 한국 기독교의 집대성과 대동 여지도를 그리는 작업에 적지 않은 재정이 필요했다. 하지만 국내외 교회와 성도들의 도움으로 지난 20여 년 동안 누적 200권에 달하는 연구서들을 출간할 수 있었다. 키아츠의 공적인 사역은 쌀독에 쌀이 떨어지지 않은 기적으로 견뎠지만 내 가족이 먹고 살 쌀독과 기름병은 늘 여유가 없고 부족했다. 학위를 받고 돌아오자 분당중앙교회는 내가 의미 있는 작업을 하도록 가족이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하라고 당시 부목사의 연봉에 해당되는 연 3천만 원을 7년간 아무런 조건 없이 지원했다. 매달 250만 원의 지원금은 지금 생각해도 참 유용하고 감사한 일이었다. 하지만 세 자녀가 한참 커가는 상황에서 가족은 경제적으로 늘 쪼들렸다. 가족의 경제생활은 주로 아내의 몫이었다. 미국 명문 콜롬비아 대학 교육대학원에서 공부했던 아내는 과외와 학원업으로 가족의 부족한 경제적 측면을 채워야 했다. 하지만 하늘 비전만 바라보던 그 무렵 내게 가족의 현실이 눈에 들어올 리가 없었다. 화천에서의 변화를 경험하던 나는 2019년 12월 서울에서 화천으로 가는 길목에 있는 남양주 별내에서 영어 학원을 열었다. 뒤늦게나마 가족이 생활하는 데 도움이 좀 되겠다 싶어서였다. 또 이제는 더 이상 후원을 요청하는 부담감을 지고 싶지 않았다. 그런데 다음 해 초부터 시작된 코로나 때문에 내가 학원업이라도 시작하지 않았으면 도저히 살아남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미리 준비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할 뿐이다. 이제는 점차 생활권을 화천으로 정리하면서 춘천으로 학원을 옮겨 생업을 계속하고 있다. 강원도 화천의 농부신학자, 흙과 노동 가운데 제가 수도자로 화천과 춘천을 중심으로 삶의 무대를 정리하면서 인생의 후반전에 꼭 해야 할 일들을 추려나갔다. 선택과 집중이란 말하고 듣기엔 좋지만 내가 직접 삶에 적용하는 데서는 늘 게으름쟁이였다. 그런데 이제 각오를 새롭게 했다. 어느 날 아침 여느 때처럼 농장을 돌아보는데 순간 그런 생각이 떠올랐다. 내가 제가 수도사 같은 농부신학자가 되어야겠구나. 아직은 서툴지만 말이다.
어린 시절 지독한 가난으로 학교 수업을 빠지고 어머니의 농사일을 도와 생계를 유지했지만 그때의 농사기억은 내게 따뜻함으로 다가왔다. 자연은 정직하다. 자연은 사람을 먼저 배신하지 않는다. 인간의 사소한 실수에도 쉽사리 비난하지 않고 내가 스스로 배우는 동안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준다. 아침 이슬은 성령의 은사처럼 영롱하게 자양분이 되어 하늘에서 내리고 낮의 햇살은 쌀밥이 되어 자연과 내 영혼을 살찌운다. 농작물은 농약을 주지 않으면 거칠지만 건강에는 더 좋은 소산물을 선물로 돌려준다. 그렇게 농약을 치지 않은 신앙을 우리가 가질 수 없을까? 그렇게 농약을 치지 않은 신앙을 우리가 가질 수 없을까? 농약을 한 번이라도 치는 땅은 다시 건강하게 회복되기가 정말 힘들다. 농사는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진실하게 알아가는 참 좋은 방법이다. 거기에 내가 사랑하는 어머니, 홀로 가정의 짐을 지고 눈물을 삼키며 농사일을 하신 어머니의 마음을 새록새록 느끼게 해 주었다. 이렇게 어린 시절의 고난과 한이 이제는 아름다운 햇살이 되어 다가왔다. 나이에 상관없이 순수함과 깨끗함을 찾아가게 하는 것이 흙이요, 자연이요, 농사이다. 내가 하버드 대학과 프린스턴 신학대학의 학위 과정에서 전공했던 중세 신학자들과 중세 수도사들의 문화는 땅과 자연을 벗삼아 하나님을 알아가고 세상을 살아가는데 좋은 모델이었다. 30대의 유럽의 수많은 수도원을 다니면서 가진 마음을 이곳 농장에서 펼쳐보는 기쁨을 기대했다. 하루에 서너 시간씩 노동하고 책을 읽고 편찬하고 줌을 통해 사람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나 둘씩 시작했다. 더 중요하게 이제는 이론이 아니고 노동의 삶을 살아가면서 말이다. 지성보다 마음을 강조하고 학문보다 노동을 강조하는 삶이다. 라보라 엣 오라, 노동하고 기도하라. 수도사들은 원래 오라 엣 라보라를 강조했다. 그런데 내게는 노동 후의 기도가 훨씬 찰지다. 노동이 기도와 동등한 가치를 가질 때 마음이 순수하고 깨끗해진다. 그렇게 시작된 내 정체성이 바로 5글자, 농부신학자이다. 이 책은 긴 책은 아니지만 어떻게 한국교회가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금까지 우리가 축적해온 장점을 살려서 더 나은 미래를 열어갈 것인가. 그리고 그 핵심 주제로 어려서부터 우리 아이들을 인물로 길러내는 작업을 우리가 같이 기울이면 어떨까 하는 취지로 책을 써 내려갔습니다. 여러분들도 사이사이에 이렇게 같이 읽으면서 또 들으면서 이 인재 양성이라는 것은 어느 한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같이 뜻을 모으고 마음을 모으고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세상을 우리 아이들에게 남겨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저와 또 제 책이 열렬히 바라고 여러분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